네, 신문선의 대선 중계석 시간입니다. TV의 인기 축구 해설가인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요즘 우리 대선판에 왜 치열한 TV 토론이 없는지 무척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이렇게 TV 토론이 없는 후보들 간에 직접 토론이 없는 재미없는 선거 참 이렇게 따분하기도 하고 네. 또 화도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월드컵이 텔레비전 중계 방송이 안 된다면, 우에파에서 하는 챔피언스 리그가 텔레비전 중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장에 가서 봐야죠. 네, 어떻게 가요, 근데? 다 갈 수 없으니까. 비용이 들죠. 제가 10년 전에 썼던 그 한신문의 컬럼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죠. NBA 아시죠? 미국의 NBA. 예. 프로농구. 네. NBA 사무국에서 이렇게 각 구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농구 팬은 왕이다. 여러분들의 연봉은 바로 팬이 준다. 여러분들의 라카룸에 NBA의 그 상업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카메라가 들어갈 때 거기에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감독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청을 높인 거죠. 네. 야, 이놈들아. 부부 침실을 공개하라거라. 네. 부부 침실 공개하라. 왜냐면 가장 은밀한 공간인데. 그렇죠. 네네. 작전 타임도 해야 되고 선수들과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어떤 선수는 또 우통도 벗고 땀도 닦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NBA 사무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공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벌금을 부여하겠다 그랬어요. 안방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결과적으로 NBA 그 사무국이 승리를 합니다. 감독들이 거기에 승복을 해요. 농구가 갖고 있는 상업적 가치를 더 키우겠다는 NBA 전략에 거기에 동의됐던 거죠. 네. 지금 지금 대선이란 그 큰 이벤트가 와 있는데, 네.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까요? 국민들이죠.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나요? 국민들이 원하면 카메라 앞에 서이죠. 자, 정부는요, 세액과 세출을 갖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국가를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그러면 저도 지금 정치 소비자로서, 유권자로서 제일 궁금한 것은 제 새 후보가 지금 그 공약을 내놨는데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죠. 네. 제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인, 또 그래서는 국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분, 그 복지에 대한 부분들. 근데 복지 문제만 하더라도 중복이 되는 게 많은데, 세입 세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한 신문을 보니까 100조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데, 네. 100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세출 부분. 다시 얘기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 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는 건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걷어들일 건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앞서 지금 출연하셨던 교수님과 지금 두 분이 나누셨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단일화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될까? 저 같으면 오히려 텔레비전에 나서서 나는 이렇게 그 세입과 세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표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야당은 지금 단일화 문제에 거기에 너무 지금 끌려가고 있고, 또 여당도 거기에 끌려가서 아까 이제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겨워. 게임이 재미가 없어. 네. 근데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어떤 대통령이 되면 내가 세금을 얼마 내고, 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국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외교 문제는 또 어떻게 되지?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농구를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월드컵은 누구를 위해서 할까? 바로 월드컵의 상업적 가치를 구현시켜주는 데는 텔레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과거에 올림픽을 했을 때 올림픽 개최 도시는 적자도산이 됐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도시가 없어졌어요. 해봐야 남지 않으니까. 적자니까. 그러니까 네네. 올림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체육관이 다 되질 않는 거예요. 네. 올림픽에 갖고 있는 상업적 가치가 이제 훼손이 되는 거예요. IOC는 심지어는 농구를 프로 선수들까지도 등장을 시켰어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과거에 IOC는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했었는데 IOC도 변했습니다. 여기에 84년 LA 올림픽 때 피터 위그레스라는 그 대회 조직위원장 커미셔너.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올림픽은 적자인데 나는 주정부, 연방정부로부터 단일 센터도 지원받지는 않겠다.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스폰서십이었었죠. 네. 스폰서십을 통해서 올림픽은 흑자로 전환이 되고 올림픽에 대한 상업적 가치는 커졌던 것이죠. 지금 제가 정치 게임을 보면서 재미없다는 것은 왜 정치 마케팅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정말 각 캠페인은 대학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가 있고 또 정치 구단들이 이렇게 가 있다고 하는데 왜 정치 마케팅은 이렇게 정치 소비자 팬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정치도 그러니까 소비자와 수요자가 있는 마케팅이라고 보면 마케팅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축구의 색깔을 또 전술의 색깔을 어떤 선수를 쓸 건지 그리고 팬들이 운동장에 오면 어떤 게임을 내가 펼쳐볼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월드컵이나 올림픽 직전에 중요한 게임 때는 대조직위원회에서는 감독과 선수를 인터뷰에 참여를 시키죠. 네. 동일은 숫자로입니다. 네. 어느 팀에 3명 오고 4명 올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야, 1대2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보면 1대2? 그러면 나는 시간을 더 달라. 그래서 정책과 그다음에 전략을 갖고 충실하게 일을 하면 유권자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할까에 대해서 좀 뒤집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네. 교수님 그렇다면 네. 이 TV 토론, 후보들의 직접 TV 토론은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의무이자 저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권리와 의무보다도 대통령에 출마하는 대표 선수는 또 감독은 지금 축구 팬들이 말이죠. 정치 팬들이 그 감독이나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 건지 모르니까 네네. 당연히 그 텔레비전 카메라를 위해서 텔레비전 앞에서 자기의 전략을 얘기를 해야 돼요. 피터 유베레스가 한 유명한 얘기로 제가 정리를 하죠. 네. 운동장에 몇만의 관중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운동장에 몇 대의 카메라가 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에 아무리 커도 8만 명, 10만 명이 와서 축구 결승전을 보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월드컵이나 올림픽은 결승전을 하게 되면 수억 명이 봅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그리고 지역을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텔레비전 앞에 나와서 토론하고 만약 후보가 토론 안 하겠다 그러면 방송사에게 4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공약이나 또 전략 그리고 자신이 같이 뛰는 런닝메이트와 더불어서 텔레비전 앞에 서이죠. 네. 피터 유베레스가 한 얘기 한번 대선 후보들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네. 몇만 명이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대의 카메라가 왔느냐가 그렇죠. 중요하다. 아마 이 이야기를 그 캠프에서 측근들이 들으면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좀 거꾸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생산자 집단들이 변해야 정치 소비자도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축구를 하느냐. 바로 팬들이 그 선수에 대해서 연봉을 주고 네. 또 정치 소비자들이 바로 대통령을 뽑아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 생산자들이 좀 생각을 유연하게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 캠프 분이 오셨으니까 그 말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